임실군의 한 여성 공무원이 성폭행 피해 암시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현직 간부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농어촌 지역인 부안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홀몸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예방이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최근 전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검색돼 이슈가 된 키워드는 안전사고였습니다. 물에 빠져 발생하는 익수사고는 여름철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남원시는 올해 춘향제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축제로 전환해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 여부도 검토됐지만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축제란 점이 고려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임실군의 한 여성 공무원이 성폭행 피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남호 기자, 지인에게 성폭력 피해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네,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쯤이었는데요. 임실군청 50살 여성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A씨는 극단적 선택 전에 성추행 등 후유증을 건지지 못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친척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회식 후 직장 상사의 모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정황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성폭력 가해자가 있는 부서로 이 피해자가 인사 이동이 되면서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사전에 고려가 안 된 건가요? 네, 이 H가 남긴 문자 메시지 가운데에는 모 간부로부터 이 성추행 등을 당했음에도 같은 근무 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정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간부에게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이 돌아왔다는 등 무심한 답변을 받았다면서 억울한 심정도 토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실청민들은 상담 직원의 보다 성실한 답변과 인사부서에서 사려 깊은 인사를 했더라면 이 극단의 선택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지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문자 메시지와 유가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도국 지금의 김남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의 37번, 38번 코로나19 확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사람들의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번에 검사를 받은 도민 644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음성이더라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47명은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전북 37번, 38번 확진자는 부천의 179번 확진자와 군산에서 접촉한 후 지난 13일 밤 10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춘향제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축제로 전환해 9월 10일부터 나흘 동안 열기로 했습니다. 춘향제는 해마다 4월에서 5월 개최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데요. 또 코로나19가 당분간은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예술축제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간직한 축제라는 점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명맥을 잇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축제의 핵심인 춘향제향과 춘향선발대회 등은 무관객으로 진행하는 대신 춘향제 유튜브 채널 남원와락이나 방송을 통해 중계할 예정입니다.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의장단 선출 등으로 거듭 파행을 빚는 시의회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김제 농민회 등은 15일 소소문을 통해 불륜의회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원구성조차 못한 채 파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의 원구성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고 시민만 바라보는 참 일꾼이 되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농어촌 지역인 부안에서도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또 홀몸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자칫 인명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되는데요. 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예방이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집중 호우가 쏟아진 지난 월요일, 경남 함양의 70대 노인 2명이 배수로 작업 도중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실종됐던 2사람은 하천 하류에서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막혀가 있던 물이 한꺼번에 내려가면서 두 분이 한꺼번에 같이 휩쓸렸어요. 화장실 하수구마다 빗물이 역류해 솟구칩니다. 급한 대로 비닐과 고무장갑까지 동원해 들어오려는 빗물을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80대 노부부가 사는 집 안으로 빗물이 흘러든 건 지난 월요일 새벽 4시쯤. 마침 다른 지역에 사는 딸 내외가 내려와 그나마 변을 면했습니다. 계속 저녁에 쟁내 온게로 하수구로 빠져나가서 못 오게 물이 넘쳐버린 게 역수해가지고 불이 들어왔어요. 역수해가지고 손지 두르고 이제 사오고 따르고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갈대를 다 희승해 그러지 둘이 늙은 데를 사는데 물을 못 오지. 강한 비가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 배수시설이 제 역할을 못해 피해가 난 겁니다. 집중호우를 동반한 장맛비가 그친 뒤 현재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배수구는 여전히 물이 들어차 있습니다. 언제 또 역류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홀로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경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되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예방책은 미비합니다. 재난 안전을 맡는 소방서 등의 현장 대응력을 믿고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막 알뜰 오라고 전화하고 막 그랬지. 무서워갖고. 무서워갖고 물이 막 차오르는 게 무서워갖고 살 수가 있어야지. 부안군이 공공질서와 안전 분야에 편성한 예산은 전체 6천여억 원 가운데 5% 정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거는 저희가 142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맞춤 점검 서비스로 1,503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네. 복구를 마치기도 전이지만 주말 장맛비가 예고돼 있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예방과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로 우리 지역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지역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전북 지역 이슈 키워드를 알아볼 텐데요.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안전사고입니다. 주말을 이용해 바람 쐴 겸 산으로 바다로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행 계획 중이신 분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물에 빠져 발생하는 익수사고가 여름철 6월에서 8월 사이 집중적으로 발생한다고 밝혔는데요. 익수사고 2건 가운데 1건은 바다와 강을 포함한 야외에서 대부분 발생한다고 합니다. 물놀이를 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관광객과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전한 여행지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해수욕장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개장한 고창 동호 90호 해수욕장의 경우 관광객들은 입장을 하기 전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고창구는 화장실과 샤워장 등 다중 이용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하루 2차례 이상 소독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관광객들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살펴본 우리 지역이었습니다. 체육계 등에 만연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최숙현법이 발의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체육계 폭력과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해 퇴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체육 지도자가 폭력과 성폭력 등을 저질렀을 때 자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위계와 위력으로 폭행한 가해자는 가중 처벌됩니다. 정읍시가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근무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는 특별 감찰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 여부와 정기 인사에 따른 업무 공백, 각종 재난사고 대비 비상 연락망 가동 상황 등을 점검합니다. 최근 전남 지역 공무원의 골프 모임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사적 모임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 두기와 공무원 행동 강령 준수를 지시할 예정입니다. 정읍시가 미세먼지와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버스 승강장을 마련했습니다. 승강장은 시기동 동아가정의원 앞에 설치됐으며 공기순환기와 에어커튼, 냉난방기와 탄소온열 의자 등을 갖췄습니다. 또 대기환경 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변 미세먼지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제시가 황산 농공단지를 방문해 지원대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14일 황산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제시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이날 기업들은 지역의 우수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 줄 것과 인력 공급 문제 해결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창군이 사회적 기업 등 공동체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팀을 출범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팀은 민간 조직으로 마을 기업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사회적 경제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변산반도 국립공원 시민대학 2기생이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1일 시민대학 2기생 19명이 졸업했다고 밝혔는데요. 졸업생들은 그동안 공원 정책과 자연 생태, 역사, 문화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자원활동가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전북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이며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삼복 더위 중 첫 번째 복날인 초복인데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아침 최저 기온 19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2도가량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순환이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더위가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목요일 한낮 기온은 28도 내외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습도까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고창 27도, 김제와 부안, 임실 28도, 남원과 순천, 정읍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금요일까지 막다가 토요일 오후부터 차츰 흐려지며 일요일부터는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남부 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쾌지수가 일반인 10명 중 5명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음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불쾌감 해소를 위해 물과 과일 등으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지역 감염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도 안심할 수 없겠죠. 30초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이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지역 주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의 소식을 깊고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